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드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 갔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기 세 나라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 세 나라의 3대3 외교 구도가 이제 이게 펼쳐지게 되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드로 해서 이제 촉발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거의 예전에 보시면 중국이 이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대국 굴기로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인근 국가인 필리핀, 그 베트남하고 그 해상 그 어떻게 보면 그 해상 그 이게 저기 해상 그 영유권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해상 영토라고 해야 하나, 그 해상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중국이 대국 굴기로 해가지고 이제 해상 바깥 이제 저기 바다로 해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저기 해상에 이제 기득 저기 어떻게 보면 그 주변 나라로부터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기득권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분쟁이 일어나던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은 저기 좀 약간 입장이 되도록이면 저기 중국하고 이게 저기 이게 척지는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그게 이제 그 저기 저기 미국이 이제 찔끔찔끔 이제 여기 이제 이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이제 중국하고 해안 요 라인 요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분쟁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죠. 네,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중국이 이제 저기 화폐나 이제 여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미국의 달러의 기축 통화를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무역 적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때마침 여기 중국의 주변국하고 이게 일본하고 이게 해상 쪽 뭐 저기 해상 영토권 가지고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중국이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를 대국 굴기 사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가지고 그때 이제 달러를 갖다가 날리려고 이제 해요. 기축통화를 갖다가. 왜? 달러를 나르면 전 세계의 기축통화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건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 상황이 돼봐요. 그 정확히 그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것도 주식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예측은 하지만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저의 예측은 어떠냐고요? 저의 예측은 이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의 기축통화가 이게 무너지면서 세계 첫 번째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세계 전 화폐가 같이 무너져요. 도미노 현상으로.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저기 중국이 이제 일시에 모든 달러를 갖다가 다 저기 환율 시장에 다 이렇게 퍼부으면 이제 휴지 조각이 돼요. 뭐가? 달러가. 저기 미국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이 달러를 갖다가 이게 한 번에 내놓으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휴지 조각. 그럼 그 다음 기축통화로서의 뭐 저기 위상만 흔들리는 게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가 부도가 나요. 그냥 모라토리움이 돼요.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뭐 잠바 뭐시기 뭐 베네수엘라 뭐 뭐시기 이렇게 나라들 있잖아요. 그럼 화폐가 다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이게 모라토리움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옛날 저기 독일의 2차 대전 일으킨 이유가 그지 화폐가 완전히 똥값이 돼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그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사회주의로 바꿔요. 역사를 이렇게 나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뭔데, 나치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는 기본적인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기본이 거기서 시작해요. 근데 독일의 나치는 좀 틀려요. 그게 이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거를 나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양마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저기 이게 했는데, 이게 좀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저기 정확히 따지면 민족주의 사회주의예요. 이게 저기 히틀러가 그걸 어디서 그걸 역사적으로 어디 카피를 하냐면 옛날에 로마의 그 시스템에서 카피를 해요.
이게 또 여기서 옆으로 약간 새는데, 이 기축통화나 이런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그 하려면 다 역사가 연결이 돼, 이게. 옛날 로마에 간단하게 설명이 더 들어가게, 이건 나중에 따로 적어야 하는데, 히틀러가 예전에 이제 1차 대전 패전국이고 그 배상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막 그 마르크화인가 그때도? 하여튼 독일 돈을 겁나게 찍어내서 돈을 갚아요. 돈을 찍어가지고 승전국들한테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바쳐요. 이제 패전국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막 찍어요. 그러면 독일의 그 화폐가 똥값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일의 예전에 유명한 사례가 몇 개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사러 가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독일 돈으로 이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갔대. 원체 이제 돈값이 똥값이 되니까 수레를 지폐 덩어리로 해가지고 수레에다 해가야 빵이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네, 독일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도둑놈이 나중에 그 수레 어떻게 했냐, 그 수레 위에 있는 돈은 버리고 그 수레만 훔쳐갔다는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만큼 돈값이 똥값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게 달러 갖다 이시에 퍼붓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옛날에 독일에 히틀러 옛날 독일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냥 쉽게 말하면 달러가 똥값이 돼요. 달러가 종이 조각으로서 땔감으로써 가치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럼 실질적으로 국가란 나라가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럼 미국이 연방국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보통 이게 시나리오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국이 그러면 그걸 유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은 단순하게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G2잖아요. G2에서 G1으로 급부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달러의 기축 통화를 갖다 뺏어 오기 위한 작전이었고, 실제로 미국까지 그렇게까지 이게 이게 도간에 둔 채로 몰고 갈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 당시 중국은. 기축 통화를 뺏어 가지고 전 세계의 통화 그 유일한 단일 그 기축 통화 국가로 급부상하는 게 목적이었지, 미국 자체를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코너에다 몰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렇게 미국을 갖다가 부도를 내버리잖아요. 그 달러를 갖다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현상이 일어나요. 같이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전 세계의 화폐가 같이 무너져요,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되냐? 위안화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달러가 굉장히 뿌리가 깊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이게 유통이나 통화의 결제 수단이고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달러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달러를 겁나게 많이 찍어냈어요. 근데 그 겁나게 많이 찍어냈는데 물가가 안 올라요. 물가가 왜 안 올랐냐? 이유는 간단해요. 미 연방준비이 지네들이 달러를 얼마 찍었는지 지들도 몰라. 아마 문서도 다 파기시켰을 거야. 이제 이거 나중에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얼마 찍었는지 몰라. 미국의 달러가 이게 근데 그때 김우중도 그렇고 이게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달러에 대한 그걸 몰라. 그냥 얘네들 기축 통화를 갖다 뺏어 올라고 자기네 위안화 기축 통화를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한 건데, 그게 파급력이 굉장히 세요. 이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왜 뿌리겠냐? 미국이 얼마나 달러를 많이 찍어냈냐면요, 자기네들도 몰라. 미국이 얼마나 많이 찍어냈는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예전에, 그것도 꽤 오래돼요. 내가 90년대인가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었던 얘기야. 80년대 90년대 들었다는데, 미국이 찍어낸 달러를 1달러짜리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야.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올리면 그게 달까지 간다고 했었어요. 1달러짜리를 갖다가. 이게 10달러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 1달러로 이제 환산해가지고, 어떤 경제학자 그래서 1달러짜리를 차곡차곡 싸가지고 하면 그 1달러가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요. 그게 8, 90년대 얘기예요. 그게 8, 90년대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진짜 8, 90년대 비하면, 근데 나중에 2010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화폐 전쟁, 화폐 붕괴, 막, 이게 예전에 제가 한참 이게 책을 가면, 저는 항상 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서점에서 사요. 우리나라 제일 큰 서점이 어디냐고요? 네,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저는 책을 다, 대부분 거기서 다 사요. 거의 90% 이상은 다 거기 사요. 그럼 거기 가면 베스트셀러나 경제 서적 그쪽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책들이 한때 2010 몇 년도에 어떤 책들이 있겠냐면 화폐 붕괴, 화폐 전쟁, 뭐 화폐에 대한 그런 이런 위협적이고 앞으로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경고성 책자들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려가지고 막 이게 도배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최근 베스트셀러를 보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제일 큰 서점에 가가지고 거기를 보면 이게 딱 나와. 어떤 책이 잘 팔리지. 요즘 트렌드가 어떤 책이 많이 이게 트렌드인지. 그때 이게 화폐에 대해서 이게 좀 달러가 무너질 거라는 이런 경고적인 이런 그 책이 겁나게 많이 팔릴 때요. 그때 이제 어떤 제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이제 저도 몰라요. 이게 좀 참고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이 1달러를 예전에는 차곡차곡 해가지고 달까지 갔는데 1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차곡차곡 싸면 이게 태양까지 간다는 태양까지 간다는 그 정도로 달러를 찍어내. 뭐 어떤 사람 태양까지 왕복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찍었어. 그게 말이 돼? 이제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저도 믿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1달러 차곡차곡 미국이 찍어냈는데 1달러 환산해서 차곡차곡 쌓으면 뭐 지구에서 태양까지 간다고 그 거리가 다 가는 정도로 겁나게 찍어냈다고. 그럼 그 달러들이 다 어디 있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차고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그 달러들이 뭐 태양까지 간지는 저도 확인 안 해서 뭐예요. 진짜 아시죠? 하지만 저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달러에 대한 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무서움을. 자, 이제 이게 달러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돼.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통화를, 참고적으로 이게 답부터 얘기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뭐 채권이나 그 외환보 뭐 달러 다 합쳐봤자 실질적으로 이런 말하면 그런데 미국이 찍어낸 달러의 100분의 1도 고사하고 뭐 0.0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가 0.0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0.0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0.0000 그럼 그 나머지 달러가 다 어디 있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가요. 이게 옛날에 로스차일드 가문 쪽 이제 귀신들도 왔어요. 이미 연방준비은행은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로스차일드 역대 이제 귀신들이 있어. 그쪽 가문 귀신들이 이 양반들한테 이제 제가 달아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CIA도 모르고 KGB도 모르고 국정원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알지. 예전에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 당시엔 백악관도 몰랐어. 그 사실을. 그 당시에는 그거는 백악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얘 왜 전화가 오고 그래야. 그 당시에는 백악관도 모르고 그 당시에 미 대통령도 당연히 모르고 이게 뭐냐 미 연방준비도 모르고 그 사실은 모르고 다 몰라. 왜냐면 이걸 넘겨주면서 다 이게 문서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인수인계 받은 사람들이 다 몰라. 미 연방준비은행도 모르고 백악관도 모르고 CIA도 모르고 얘네들도 뭘 때면 KGB 뭐 국정원 우리나라 청와대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 당시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알아내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이게 포대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쪽으로 들어가서 청와대는 알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 청와대 그 박근혜하고 그 참모진 몇 명이 있어요. 참모진 몇 명은 내가 이걸 다 그걸 갖다가 이걸 다 정보를 다 그쪽으로 이제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게 다 귀신들이나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귀신을 통해서 다 정보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그 참모 쪽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이게 도인들도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제가 사람으로서는 제가 발견하고 이걸 누가 가르쳐냐냐?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은행은 누구 거냐? 미국 거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가문 거예요. 역대 로스차일드 가문에 그 사람들의 그 귀신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 미국 이쪽하고 이제 다 이제 저기 정계 쪽으로 이제 보니까 다 소문이 난 거야. 이제 귀신들한테 서양 귀신들한테 미국 귀신들한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계 체계 옛날 이제 로스차일드 이제 이거 그쪽에 이제 죽은 귀신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테 다 들은 거야. 이제 뭐 이거는 그러면 저쪽 로스차일드 그러면 그 후손들을 그 지금 아냐고 저 미연방주만 모른다고 다 저기 그 문서를 우리가 다 파괴시켰다고. 그 나중에 이거 나중에 혹여라도 외부로 이거 세워나가면 이거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문서를 파괴했다고. 그때 이제 달러를 겁나게 찍어냈는데 그게 겁나게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옛날 이제 로스차일드 역대 가문들 귀신들한테 이제 모아놓고 제가 옛날에 저기 뭐냐 이게 강의실이나 큰 카페가 이게 사람들이 우리 집이 겁나게 내가 옛날 고시원에 있을 때인가? 아니구나. 하여튼 우리 집이 내 동생 집에 있을 때구나. 집이 작으니까 귀신들이 다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큰 광장 같은 데나 강의실이나 큰 카페 같은 데 이게 저기 빈 데 있어. 빈 시간대에 있어. 뭐 그때 가가지고 다 불러들고 회의를 해. 그럼 내가 말하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 얘네들이. 그러면 이게 미 연방 준비은하고 옛날 그 재계 정계 애들 다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하에 숨어 있는 이 달러들이 지금 지표면으로 나오는 순간 이거 지금 이게 달러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폐가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제 이거 저기 로스차일드하고 이제 이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다고. 근데 왜 시중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왜 통화량이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 물가가 겁나게 떨어져야지 않냐고. 그래 로스차일드 귀신들한테 했어요. 우리가 다 작업을 했다고. 어떻게 작업했냐고. 다 방법이 있다고. 그게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이게 세계의 부정부패로 해가지고 구린 돈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전 세계의 구린 돈들을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정책적으로나 이게 유엔이나 뭐 이런 걸 다 이런 전 세계의 모든 걸 되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달러가 시중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이게 전 세계의 환율 시장으로 찍어낸 달러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서 돌아다니면 그냥 달러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요. 옛날 잠범이나 옛날 독일처럼 그냥 휴지 조각이 돼요. 인류 역사상 이게 자국 화폐를 이렇게 많이 찍어놓는 나라가 없어. 달러 미국이. 야, 그래서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화폐를 찍어서 통화량이 움직이면 물가가 지금 겁나게 지금 하고 화폐값이 똥값이 되고 이게 다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대.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가 다 작업을 했대. 그러면 미 연방준비노하고 백악관이나 뭐 CIA나 재무국이나 걔네들 아냐? 걔네들 몰라. 로스차일드 왜 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그걸 기밀로 해가지고 문서를 다 파기해가지고 모른대. 걔네들은 다 지금 미국이. 걔네들 바보냐? 바보가 아니라 우리 자기네들이 굉장히 로스차일드한테 그거를 치밀하게 그걸 작업을 해서 그거 아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후대 애들도 그걸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인수인계가 아닌데, 왜냐면 그걸 인수인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외부로 이제 나가면 이게 이제 작살이 난 거야 이제.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얘네들하고 얘기를 이제 재계나 전 경제학자들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로스차일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전 재무국 이제 각국에 있는 재무 귀신들도 다 와가지고 이 사실 처음 안 거야 다. 만약에 이게 일시에 들어오면 이거는 미국의 화폐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이게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밑에 겁나게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이 한 번에 뚝 무너지면 위에 있는 도시가 같이 무너지는 형상이에요. 전 세계의 경제가. 그럼 니네 어떻게 적으냐? 간단하대. 모든 세계에 있는 그 구린 돈이라고 그죠? 이제 구린 돈은 자기가 이 돈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자금. 뭐 정계나 재계에서 뇌물 받은 돈.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횡령해가지고 빼돌린, 회사, 원어가들이 빼돌린 돈. 그럼 이런 것들은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 밖으로 요즘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다 뺏기거나 깜빵을 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보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지폐 달러로 해서 이게 금고에다 넣고 그랬는데 이게 잘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세계 구린 돈들이 많은 거야.
옛날에 스위스은행에 구린돈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구린돈들이 이제 많이 가는 거야. 근데 구린돈의 특징이 뭐냐면, 구린돈은 이게 창고 같은 지하에다가 벙커에다가 짱 박아 놓고 시중으로 안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구린돈의 생리예요, 이거. 이제 그 로스차일드 애들이 이제 그걸 알아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 왜? 찍어내면 자기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무한대로 그냥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린돈들을 다 지하 벙커로 다 이제 그걸 집어내요. 그러면 그 달러의 구린 돈을 갖다가 보통 보면 자국의 화폐나 보통 아니면 금, 이런 거로 많이 이제 넣어요. 아니면 이게 미술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얘네들이 유도를 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모든 재산이 다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특히 부자들은.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나 정보통신이 없을 때는 이게 어디다가 저기 금고에다 짱 박아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시대야. 그래서 이제 벙커에다가 이제 몰래 짱 박아나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세피란 국가라는 데가 좀 이런 데 보면 벙커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걸 갖다가,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거기다가 이런 조세, 이게 구린 돈들은 특징이 이제 이게 동산으로, 이게 동산이나 부동산 자체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다 걸리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는 구린 돈은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구린 돈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구린 돈으로 이게 살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별로. 동산도 예를 들면, 철이나 뭐 이런 거 이런 타잖아요. 바로 다 눈에 다 띄어. 그럼 동산 같은 건 최대한 비싸면서도 상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숨기기 쉽고 작은 걸로 해. 그럼 그게 뭐냐? 몇 가지가 안 돼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나 아니면 이게 고가 미술품, 아니면 고가 이런 문화재, 그리고 금,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그래서 이 금은 이게 짱박지 못하게끔 세계 금 시장을 움직여요. 금을 이게. 그래서 금값이 못 오르게 이게 만들어요, 얘네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구린 돈들을 다 벙커에다 옮길 때 모든 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의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구린 돈들을 지하 벙커 창고에다가 다 이게 짱 박아 놓게끔 전 세계의 정책적인 그걸 갖다 다 유도를 해요. 일부러 유도해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한대로 돈을 이게 찍어내도, 내 거니까. 찍어내도 탈이 안 나. 쉽게 말하면 이게 내가 무한대로 이게 돈을 써서 이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써도, 쉽게 말하면 써도 누가 뭐라고 할 놈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그게 쌓여가지고 시중에서 통화가 자기가 찍어낸 게 통화량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저께 1달러 가지고, 어저께 쉽게 말하면 10달러 가지고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10,000 주고 밥 한 끼 먹을까 말까.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10,000 가지고 진짜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돼요. 이제 통화량이,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내가 찍어낸, 로스차일드 가문이 막 무한대로 찍어낸 달러가 시중에 돌지 않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럼 무한대로 찍어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세계의 구린 돈들을 다 달러로 바꿔서 지하 창고에다 다 짱박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 달러로 지하 창고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게끔 모든 제도나 이런 것, 전세 이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시스템을. 얘네들이 로스차일드 가면.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게 힘들게끔, 나와도 찔끔찔끔 나올 수밖에 만들어요. 나오면 바로 쳐버려요, 그냥. 그래 나중에 제도적으로 하면 이제 인터폴이나 이제 이런 기관들을 해서 들어갈 때는 이게 그걸 가만히 놔두는데, 그 벙커로 창고로 들어갈 때, 달러가 들어갈 때는 가만히 놔두는데, 그게 벙커 창고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인터폴이나 이제 이런 기구들이 움직여요. 걔네들을 못 나오게.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창고에다 처박게만 만드는 거야, 구린 돈들을.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만들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래서 로스차일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요. 근데 나중에 무한대로 찍어내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이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이제 얘네들이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 돈들이 일시에, 일시도 아니야.
그 자기네 찍어낸 저기 그 돈의 0.0000001%만 동시에 그 시장으로 나와도, 이게 환율 시장으로 나와도 이게 달러가 그냥 붕괴가 되는 상황까지 온 걸 이제 얘네들이 알아내요. 이제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모든 이제 저기 그런 저기 달러를 저기 찍어낸 그런 저기 기록 같은 걸 다 이제 이거 문서를 갖다가 다 이제 파기시켜요,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대에 이제 그 인수인계 하는데 몰라, 얘네들은. 그리고 이 양반들은 무덤 가는 순간까지 그걸 입을 딱 닫고 이제 죽은 거예요, 다들. 뭐 얘네들은 죽었지만 문제는 이미 저기 다, 전 세계에 다 이게 했죠. 이게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자기네 찍은 거에 이제 그 로스차일드금에 이제 귀신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찍어낸 거 0.0000001%만 동시에 이게 지금 이게 통화시장으로 나와도 달러가 붕괴된다고. 근데 이게 이 달러가 붕괴되고 이제 역대 이제 저기 재무나 경제학자들 귀신도 다 와가지고 이거대로 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이 달러가 이게 그런 상황이면 달러가 붕괴되면 달러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체 이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이건 붕괴되는 상황이다. 위안화도 같이 이거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중국 애들은 그 바보냐? 그건 몰라요. 그럼 중국 합체 공산당 귀신들도 왔을까? 안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 공산당 쪽 이쪽 귀신들이 안 왔어요. 왜냐면 저를 겁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제 전생이 징기스칸 했잖아요. 옛날 중국 한족들이 특히 징기스칸을 역대 제일 싫어해요. 징기스칸을. 한족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징기스칸인 걸 알고 겁나게 싫어해가지고 안 와. 그 동방당 중국 쪽에서는 귀신인데 한 명도 안 와, 진짜로요. 나를 겁나게 싫어했어. 그래서 그때 러시아 쪽이 많이 오고 왜냐면 미국이 그 당시에 똥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로스차일드가 뭐고 재무국이나 귀신들은 아는데 이게 얘네들 똥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야. 이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해결이 안 돼. 야, 진짜로 태양까지 갈 정도의, 1달러로 태양까지 진짜로 최소한 태양까지 갈 정도의 달러로 진짜로 찍어낸 거야, 이게. 얘네들이 로스차일드 가면 귀신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이제 그 이제 이게 유럽 쪽이나, 어차피 이게 자본주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유럽 쪽하고, 이게 미국 쪽이 이제 대부분, 그 일본 쪽은 아니고, 일본 쪽에서는 오긴 오는데, 그냥 찔끔찔끔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 귀신들은 찔끔찔끔 약간 의심이 굉장히 저한테 많아가지고, 찔끔찔끔 오면서 그냥 자기네들 필요할 때 한 번씩 와가지고 정보만 캐고 가버리고, 얘네들은.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일본 애들은. 중국 애들은 아예 그냥, 징기스칸 저 새끼 그냥 개새끼라 하면서, 욕을 바가지 하면서 아예 한 명도 안 왔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상황이 이게 중국이 만약에 이게 보니까 이 상황을 그러면 알고 있었냐, 이게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초능력 부대가 있어요. 쉽게 무당 초능력 부대 중 말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무당이야. 그냥 접신을 한 거야. 우리나라 따지자면 우리나라 무당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초능력자라고도 안 봐, 무당들은. 그냥 무당하고 귀신들하고 접신해가지고 귀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무당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미국에도 이제 미국 무당이 있어. 이제 그런 애들은 원체 귀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CIA나 그 무슨 이게 높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요. 초능력 부대라고 하죠. 초능력 부대가 다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당인데, 거의 미국에서는 초능력 부대 그 요원이에요. 거기서는 이게 좀 틀려요, 이게. 그럼 거기서 이게 다 우리 재무부나 여기 보면서 뭐 그 초능력 부대 그 무당들이 있어. 무당을 통해서 이제 CIA나 백악관 쪽으로 다 이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그럼 내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왜냐면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서 비밀리에 움직일 때에서 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그 당시 초능력 부대 초능력 부대 안에 있는 무당들한테, 무당 요원이라고 하게, 무당 요원들한테 그 정보를 이게 다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 귀신하고 재무국 옛날에 있던 그 귀신들이 가지고 그걸 다 이제 설명해가지고 미국에도 이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악관까지는 그게 이제 다 들어갔을 거야. 이제 초능력부대 그 정보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지금. 근데 중국은 이 상황을 몰라. 근데 중국은 오로지, 미국을 꺾고 세계 G2도 아니고 유일한 G1으로서,
급부상하기 위해서 대국국이 부상해서 미국의 기축통화를 뺏어올 그 생각밖에 없던 중국이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문제는 사건은 사드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주요 문제가 사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사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폐 문제예요. 지금 이게 통화량 기축 통화량 뭐냐 중국이 일시에 쉽게 말하면 미국의 그 기축 통화량 달러를 붕괴시켜 가지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작전인데 미국이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 한국만 해상 전력 다 이 라인으로 다 이제 포지션을 해요. 대한민국이 보면 중국은 중국은 어차피 무역 국가예요. 수출로 해서 급부상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안선이 딱 요만큼이에요. 한국은 딱 여기죠. 이 해안선을 갖다 봉쇄를 해요. 모든 물자를 다 배로해서 다 수출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중국의 해안선을 갖다 봉쇄를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일본을 통해서 오키나와 열도, 여기 타이완, 여기 대만, 타이완, 필리핀, 그리고 원래 베트남도 이게 같이 꼬시라는데 베트남은 여기 합류를 안 해요. 왜냐면 베트남은 잘 아다시피 미국을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 베트남 전쟁을 해서 베트남이 굉장히 피를 많이 봤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별로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손을 내밀지만 베트남은 이게 손을 이렇게 뒤로 이제 딱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예요. 그 베트남 영해권까지는 이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 아닌데 중국이 이렇게 베트남하고 약간 저자세로 베트남하고 외교를 하던 때가 있죠. 그때가 그때예요. 베트남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겁나게. 예전에는 막 베트남하고 해상 무역 이런 거 가지고 막 겁나게 이게 핍박을 하던 중국이 이제 상황이 요렇게 되니까 베트남이라도 어떻게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베트남한테 막 이게 설레발칠 때가 이제 그때야. 이제 이제 좀 약간 뉴스 같은 게 이제 하나씩 필름이 지나가고 이제 그게 그때야. 그때 요 라인이 베트남 빼고 요 필리핀, 타이완, 일본, 오키나와가 일본에가 대한민국 요 라인을 갖다가 다 완전 봉쇄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해상권을 다 봉쇄를 해버려, 중국에. 그 상황에서 3대3 이제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 당시에 왜 이런 국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당시에 미국은 이게 세계 이런 거 몰라요, 걔네들. 겁나게 많이 찍어냈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까지 쟤네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지, 백악관도 모르고, CIA도 모르고, 제국도 모르고, 미 연방준비도 몰라. 다 몰라. 그렇게까지 찍어냈는지, 그런 소문들이 도니까, 음모론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다 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음모론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이렇게 지하에 깔려있는 상황들이. 이게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